집.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아니, 요새 통 입맛이 없네.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먹어라. 엄마가 이렇게 못 드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당신은 음식에 신경 좀 쓰지.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내오니까 엄마가 밥을 못 드시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유진이한테 뭐라 그래? 내가 입맛이 없는 거야. 요새 쓰는 약도 독해져서 그것만 먹고 나면 속이 니글니글해서 뭘 먹고 싶지가 않아. 어머니, 그래도 뭐라도 좀 드셔야죠. 아니면 죽이라도 끓일까요? 뭘 묻고 있어? 당연히 끓여야지. 이왕이면 전복죽으로 끓여. 우리 엄마 전복죽 좋아하니까. 왜 그래? 유진아, 됐다. 국에 밥 말아 먹으면 돼. 뭐하러 밥을 2번 차려?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너도 얼른 밥 먹어라. 나 병원 데리고 가랴, 애들 유치원 보내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니. 밥이라도 제때 먹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일도 안 나가잖아요. 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래니까. 유진이 같은 애가 어딨다고 그래. 요즘 여자들은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돈도 잘 벌어와요. 그에 비하면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뭘 아무것도 아니야. 네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와이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혼 사유라더라. 어디서 와이프 고마운 줄 모르고 면전에 대고 무시래. 엄마도 참. 왜 번번이 아들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든대요? 혹시 와이프가 눈치 주고 그래요? 그런 거면 말해요. 내가 혼내줄 테니까. 아! 왜 등을 때려요?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그랬지. 와이프 소중한 줄 모르고. 유진아, 제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말렴. 어여 밥 먹어라. 네, 어머니도 얼른 드세요. 2시간 후, 안방. 당신 정말 우리 엄마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학대라니? 아니, 요새 들어 엄마가 당신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간혹 그런 여자들 있잖아. 남편 있을 땐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척 하다가 남편 없을 때 못 살게 구는. 그런 거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꼭 그렇게 와이프 트집을 잡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게 당연한데 엄마는 5년 내내 당신 눈치만 보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바로 나한테 뭐라 하고. 아까 나 때리는 거 봤지? 대체 아들한테 왜 저러나 몰라. 아무튼 우리 엄마 함부로 대하기만 해. 그리고 내일은 전복죽 끓여. 엄마가 아무래도 입맛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끓이려고 했었어. 그렇게 시키지 좀 마. 나 당신 종 아니야. 어머니도 당신이 오죽 나한테 함부로 대 있으면 뭐라 하시겠어. 그런 말투 좀 고쳐. 내가 왜 고쳐? 원래 여자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 모시면서 사는 거야. 특히 당신처럼 남편 돈 받아서 생활하는 여자는. 내가 원해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아프시고 애들도 한창 엄마 관심 필요할 나이라 회사 관둔 거잖아.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 회사 다시 다닐 수밖에 없어. 이제 하다 하다 회사 다니는 걸로 협박하냐? 그래봤자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그럼 엄마 병수발은 누가 들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으면 엄마 노릇은 소홀하더라도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몰라? 얼핏 하면 그 소리. 당신은 조선시대로 갔어도 욕먹었을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 줄 알아? 어머니 아프시고 하니까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 제발 시비 좀 걸지 마. 시비는 무슨. 당신이 알아서 며느리 노릇 잘하면 이렇게 말도 안 꺼냈지. 병원에서도 엄마 많이 안 좋다고 하잖아. 재발 위험도 높다 그러고. 그러니 신경을 좀 쓰란 말이야. 맨날 있는 반찬 꺼내서 대충 식사 차리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피곤해. 나 잠깐 담배 좀 피고 올게. 잠시 후 안방. 유진아, 안에 있니? 네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 마음 상했을까봐. 성옥이가 또 말을 상처되게 했잖니. 지 아버지를 꼭 닮아서는
같은 말을 해도 꼭 사람 빈정상하게 말을 한다니까. 많이 속상하지? 걔가 제대로 된 집안일을 안 해봐서 그래. 혼쭐을 한번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차라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거라. 그래야 마누라 귀한 줄을 알지. 남편이 말을 좀 밉게 하긴 하네요. 저도 노력한다곤 하는데 자꾸 집안일을 별거 아닌 일 취급하니까 맨날 일하는 여자들이랑 비교하고 저도 일하고 싶은데 여건상 안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말할 때마다 속상하긴 하네요. 당연히 속상하지. 내 아들이지만 어쩜 저렇게 말을 안 이쁘게 하는지. 내가 언제 한번 혼쭐을 내주마.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좀 살가운 성격으로 키웠음 너가 이렇게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저 마음 달래주시러 오신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데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지. 그리고 밥도 신경 쓸 거 없다. 이미 내 건강 생각해서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쓰고 요리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단지 내가 요새 몸도 피곤하고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아들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이놈 벼르고 있어. 와이프가 밥상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편들어 주셔서 마음이 좀 낫네요. 아, 그래도 내일은 죽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목도 까끌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괜히 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불편해. 아니에요. 저도 요새 입맛도 없고 해서 죽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괜히 와서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냥 처음부터 요양원에 갔어야 됐는데. 무슨 소리세요? 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은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친정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못 해드린 이유도 친정 엄마랑 어머니께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어머니도 저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남편 볼 때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건 저놈이 말을 영 살갑지 못하게 해서 그렇고. 아무튼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저놈 저렇게 말하는 버릇 고치고 가마. 어째 닮아도 저런 걸 지 아버지랑 닮았는지 몰라. 그리고 유진아, 정 저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싫으면 말이다. 그냥 이혼하거라. 나 때나 이혼하는 게 큰일이었지. 요즘 시대는 이혼 그까짓 거 흠도 아니잖아.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죽으면 사돈 어르신 얼굴도 봐야 될 텐데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귀한 딸 우리한테 믿고 맡기셨을 텐데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겠니? 그러니까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거라. 아이, 그냥 그거 다 참으면 독된다. 내가 옆에서 얼마든지 편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그래도 애들도 둘이나 있고 이렇게 제 편 들어주시는 어머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든 잘 맞춰봐야죠. 그래도 남편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지 예전 같지 않아요. 어머니 그때 기억하시죠? 저 결혼하고 처음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남편이 하도 한복 입어야 된다고 우겨서 어머니가 한 소리 하셨잖아요. 남편 그러는 거 보고 결혼 잘못했구나 싶어 뜨악했는데 아, 다행히 어머니가 요즘 그런 집이 어디 있느냐고 매번 혼내주셔서 그래도 안도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늘 제 편 들어주셔서인지 남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앞으로 어머니가 더 혼내주시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저희랑 사세요. 아셨죠? 그래, 알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아들 버릇 단단히 고치고 죽으마. 그래야 나도 눈 감을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틀 후, 집.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장바 가지고 왔는데. 어,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유진아, 배가 너무 아프다. 병원 좀 보내다오. 배가 아프다고요? 어머니,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구급차 부를게요. 어머니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1시간 후 병원. 결국 재발이 됐네. 수술해도 살 확률도 적다고. 대체 엄마를 어떻게 보살핀 거야? 병원 꼬박꼬박 모시고 간 거 맞아? 넌 왜 유진이한테 뭐라 그래? 급성으로 안 좋아진 거라잖아. 원래 내 나이에 암 걸리면 재발 위험이 높아. 내가 관리를 잘못한 탓이지 왜 유진이한테 그래? 그러는 너는 뭐 했고? 자식이라는 놈이 맨날 술 늦게까지 먹고 들어오면서 뭐가 잘났다고 와이프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유진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살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보다 어떻게 더 잘하겠니? 내 명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이미 살 만큼 살아서 미련도 안 남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더 신경 쓸게요. 진짜 그랬어야지. 며느리란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 건강하나 제대로 보살피냐? 너 자꾸 유진이한테 그딴 소리 할래?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된다 말했는데도 어쩜 네 아버지랑 똑같은 소리라냐? 어? 엄마는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엄마 다시 아프다 해서 속상해서 그러는구먼. 아유, 누가 속상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너 한 번만 더 유진이한테 뭐라 하기만 해. 그때 나랑 영 끊는 거다. 엄마도 참 무슨 오버를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말 조심할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가뜩이나 기운도 없으면서 왜 소리 지르세요? 그러니까 제발 유진이한테 좀 잘해라.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애들 유치원 데리러 가는 길이지. 왜? 지금 애들 유치원이 문제야. 엄마 상태 많이 안 좋대. 그러니까 내가 엄마 옆 지키고 있으려니까 빨리 와. 뭐, 어머니가? 바로 갈게. 1시간 후 병원. 어머니,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네? 우리 며느리.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수고 많았다.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정말 고맙다. 너 유진이한테 잘해줘야 된다.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시고 살겠니? 평가는 다 하면서. 이런 와이프 없다. 그러니까 너가 평생 유진이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알겠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 좀 일어나 봐요. 예? 이렇게 가면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예? 유진아,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엄마. 그날 저녁 장례식장. 그러게 내가 엄마 곁에 있으라고 했지. 그깟 애들 유치원 데려오는 게 뭐 중요하다고 엄마 임종 직전에서야 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속상해. 근데 나도 애들 엄마야. 그렇게 내가 어머니 옆에 있는 걸 원했으면 당신이 애들 케어를 하든가.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갔다가 회식까지 하고 왔잖아. 내가 몸이 2개도 아니고 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네가 며느리잖아. 며느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널 좋아했으니 망정이지. 다른 집 같았으면 너 진작 쫓겨났어. 알아? 꼭 어머니 보내드리는 곳에서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겠니?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 속상하고 힘들어.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맘 편하게 가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까지 우리 둘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아보고. 진짜 끝까지 정말 너무하다. 5년 동안 알뜰살뜰 보살핀 정성은 생각 안 하고. 3일 후 집. 잠도 계속 못 자더만. 일단 가서 푹 자. 난 엄마한테 갈게. 애들이 얼른 집 오고 싶다고 난리래. 그러든지.
나 오래 잘 테니까 깨우지 마. 아휴, 그새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하긴 나한테 박하게 굴긴 했어도 어머니는 끔찍이 여겼으니까. 미운 건 미운 건데 안쓰럽네. 어머니 흔적도 집에 곳곳에 남아있고.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남편은 오죽하겠어. 30분 후, 친정. 엄마, 나왔어. 그동안 애들 봐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힘든 건 너가 힘들었지. 3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손님 맞았을 거 아니야. 와서 좀 쉬었다가, 어? 아니야. 빨리 애들 데리고 가야 엄마도 쉬지. 엄마, 근데 이게 뭐야? 웬 약이 이렇게 많아?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이거 무슨 약이야? 엄마 어디 안 좋아? 별건 아니고 요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걸어 다니기가 힘드네. 그래서 약 처방 받은 거야.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다고? 병원은 가봤어? 그냥 한의원 가봤어. 이러다 말겠지 뭐. 우리 나이 때 이 정도 관절염은 달고 살잖아. 그래도 이렇게 약을 많이 먹을 정도면 병원을 가야지. 안 되겠다. 엄마 나랑 내일 병원 가. 가서 사진도 찍고 뭐가 문제인지도 들어보자. 엄마 나이일수록 병원이랑 친해져야 돼. 병원 가는 거 미루면 큰 병 걸리는 수가 있어. 내일 애들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올 테니까 병원 가자. 알겠지? 오버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무슨 오버야. 병원을 가야 빨리 치료라든가 하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알았어. 갈게. 괜히 너 상 치르고 왔는데 엄마 병원까지 데려다 주려면 피곤할까 봐 그렇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피곤할 게 뭐가 있어. 다음 날 병원. 관절염 말기라고요? 엄마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동안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기에는 어렵고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이대로 뒀다가는 아예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는데. 더 늦어지시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얼른 결정하셔야 돼요. 잠시 후, 차 안. 엄마,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수술하기 전까지 집안일이고 뭐고 관절에 무리 되는 일 다 하지 말란 거. 엄마 괜히 집에 혼자 두면 일거리 찾아서 할 게 뻔하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 그리고 수술 받은 후에도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혼자서 사는 건 무리야. 아유, 괜찮다니까. 괜히 김서방 불편하게. 지금 김서방이 문제야? 의사도 엄마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고 했잖아. 괜히 걷다가 발 헛디뎌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기라도 하면, 도저히 불안해서 엄마 혼자 못 두겠어. 나 5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도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모셔야지. 남편도 그러라고 할 거야. 집에서 옷까지만 챙겨갖고 가자. 그래도 김서방 안 그래도 상당하고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나까지 부담을 안기는 게 영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1시간 후, 집.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 장모님은 여기 어쩐 일로? 김서방, 사돈 장례식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그새 얼굴이 많이 야였네. 뭐야? 장모님은 왜 모시고 온 거야? 병원만 데려다 드리는 거 아니었어? 저 주인가방들은 뭐고? 일단 안방 들어가서 얘기해. 엄마,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어. 금방 나올게. 그래, 알았어. 직후 안방. 뭐야?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지. 이 시간까지 저녁 못 먹은 게 말이 돼?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새 퍼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했잖아. 엄마 관절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밥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럼 애들도 밥 못 먹은 거야?
당연하지. 배고프다고 울다가 간신히 잠들었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 주부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모님은 왜 데리고 왔냐니까. 애들 밥 좀 챙겨 먹이지, 진짜. 병원 갔는데 엄마 말기 관절염이래.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합병증도 올 수 있대서 수술 받기로 했어. 가뜩이나 거동 불편해 하시는데 입원하기 전까지 집에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 모시고 왔어. 의사 말 들어보니까 퇴원 후에도 재활이다 뭐다 치료받아야 된대서 엄마 괜찮아질 때까지 집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당신도 좀 불편하겠지만 엄마 잘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 겉으로는 티 안 내는데 통증이 꽤 심한 것 같아. 아까 걷는 것도 똑바로 잘 못 걷더라고. 그런 분을 어떻게 집에 혼자 둬.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럼 요양병원에 보내야지. 왜 내 집에 당신 엄마를 들여? 그것도 상의도 없이. 진짜 웃기네.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야? 어?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요양병원에 보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내가 뭐가 못났다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 친구들 알기라도 해봐. 날 무슨 호구로 할걸? 아니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왜 못난 거야? 그게 왜 호구짓이고? 나도 5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 들었잖아. 당신이 먼저 나서서 모시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 받기 전후로 상태 어떤지 봐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요양병원을 보내? 그 잠깐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시어머니랑 장모님이 같아?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수발 들어주는 종이고 장모님한테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장모님한테 귀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왜 병수발을 들고 앉아있어? 생각만 해도 불편하니까 그냥 어디 단기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알아봐. 치료비랑 입원비는 당신이 내라. 난 한 푼도 못 준다. 뭐?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게 누가 여자로 태어나래. 그래서 얘 조상분들이 아들 하는 거라고. 아무튼 내 말 안 듣고 우리 집에 장모님 계속 들이기만 해. 바로 이혼 통보 날릴 테니까. 이혼? 딸이 아픈 엄마를 모시겠다는데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난 그런 중노동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선 편하게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효도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하든가. 효도는 셀프. 그런 말도 몰라? 어머니 병세 안 좋아지실 땐 그렇게 며느리로서 잘 보살펴야 된다고 강조하더니 넌 바로 이혼 얘기부터 꺼내네?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내가 바보 등신이었네. 어떻게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남자랑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는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알아? 참나. 네가 누구 덕에 이만한 집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너 나 아니었으면 맨날 그 원룸에 처박혀서 살았을걸? 그러니까 다시 그런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하라고. 네 엄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든가 요양원에 보내든가. 어디서 미쳤다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지 엄마를 무시래.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았네. 진작 어머니 말대로 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었나 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너 제정신이야? 그래, 너무나 제정신이야. 지금까지는 어머니랑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더 이상 내가 참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엄마 모실 거고 예전처럼 네 수발 들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어차피 밥 한 끼도 못 해주는 아빠랑 애들도 같이 살고 싶진 않을 테니까. 참나. 이혼하면 누가 불리해줄 줄을 아직 모르나 본데. 그럼 그렇게 해. 나중에 제발 다시 같이 살아달라고나 빌지나 마. 너나 후회하지 마. 1시간 후, 친정. 애들은 자. 아휴, 이게 무슨 일이라니.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엄마, 그동안 엄마 속상해할까봐 자세히는 얘기 못했는데 남편이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그래도 내 편이라 모시고 살 때 좋았는데 남편은 나 돈도 못 벌어오고 자기 엄마도 제대로 못 돌본다고 면전에 대고 모욕적인 말 참 많이 했어.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적어도 내가 자기 엄마 5년이나 병수발 들어줬으니까 엄마 몇 달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는데 저 따위로 말하는 거 보니까 정 떨어져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한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 나만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두 딸 저런 아빠 밑에서 자랄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해. 아직도 여자는 남자를 떠받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딸 둘 둔 아빠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와? 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진짜 김서방이 너한테 그렇게 했단 거지? 어. 엄마가 그래도 김서방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그동안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괜히 속상해할까 봐. 아유, 그렇게 고생한 줄 알았음 진작 헤어지려고 할 걸. 몰라줘서 미안하다, 유진아. 아, 그런 놈이랑은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지. 잘했다. 6개월 후 법원 앞. 이제 현실을 좀 알았지? 애들 둘 양육비 뜯어내도 고작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돼. 이제 좋은 세상 다 갔다. 네 엄마도 한창 재활 중이라며. 아주 돈이 여기저기서 들겠네. 그건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하긴 그렇지. 나중에 네가 빌빌대며 찾아올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지. 야, 근데 아무리 있어 보이고 싶다 해도 짝퉁 가방을 들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나이가 몇인데 짝퉁을 들고 다녀. 차라리 그냥 비닐봉다리를 들고 오는 게 나았겠다. 왜? 꼴에 있어 보이고 싶었냐? 자존심은 있나 보지? 오는 눈하고는. 더 이상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이만 갈게. 뭐, 뭐야? 네가 왜 벤츠를 타? 너 어디서 남자라도 울었냐? 참 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쩜 그렇게 수준이 낮니? 상대할 가치도 없다. 야! 말하다 말고 어디 가? 벤츠 어디서 났냐니까? 어이, 제가 무슨 수로 저 비싼 차를 타지? 직장도 다녀봤자고 재산분할금 받아봤자 그걸로 겨우 월세집 마련할 정도였을 텐데. 진짜 벌써 남자라도 생긴 거야? 아니, 바람이라도 피운 건가? 와, 그런 내가 너무 억울한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바람 피운 거기만 해. 내가 위자료 왕창 뜯어낼 테니까. 일주일 후 건물. 쟤는 모조리 돌아다니는 거야. 저 건물엔 왜 이렇게 자주 가고? 가게라도 차렸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또 청소하시는 거세요? 청소 아주머니 구할 때까진 제가 한다니까요. 나도 할 일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물주 따님한테 청소를 맡길 순 없지. 나도 틈날 때마다 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건물주 딸?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애들 유치원 보내놓으면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주 들르는 거고요. 제가 경비실에 도시락 올려놨거든요. 요 앞에 일식집 도시락 좋아하시잖아요. 특대 사이즈로 사왔으니까 이따 식사 꼭 챙겨 드세요. 한번이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고울 수 있는지. 그럼 저 차 수리 좀 맡겨야 돼서 먼저 가볼게요. 예, 그래요. 아저씨! 깜짝아. 누구세요? 저기 저 여자 누구예요? 그건 왜 물어보는데요? 아, 그니까 누구냐니까요. 아까 건물주 딸이라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잘 들었구만 뭘. 건물주 딸 맞아요. 성격이 어찌나 사근사근한지. 내가 그동안 여러 건물들 돌아다니면서 경비 일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건물주 자식까지 선한 경우는 처음 봤다니까. 아, 근데 누구신데 그걸 물어요? 아는 사이예요? 아, 그럼 장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그걸 몰랐지? 못해도 몇십억은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명품백 벤츠가 다 장모님 돈에서 나온 거였어? 와, 뒤통수를 때려도 제대로 때리네. 그날 저녁, 전화. 엄마. 무슨 일이야? 유진아, 네 전 남편이 지금 집 앞에 와서는 행패란 행패를 다 부리고 있는데 일을 어쩐대니? 뭐? 그 인간이 거길 왜 가? 엄마, 내가 바로 갈게. 혹시라도 너무 심하게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불러. 알았지? 절대 엄마 혼자 상대하지 마. 알았어. 너도 조심히 와. 괜히 서두르다 사고 내지 말고. 30분 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집 대문을 두드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야, 사기꾼 딸내미 맞네. 난 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완전 부잣집 딸내미던데. 그동안 신분 숨기고 사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겠어.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서민 행세하느라 어떻게 참았냐고. 대체 뭐라는 거야? 아니 장모님 건물주던데. 아니 무슨 건물주가 이런 후진 아파트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시세가 40억이던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월세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고. 근데 어떻게 우리 결혼할 때 돈을 그렇게 조금 보태줄 수가 있어? 그때 기껏해야 전세금 1억 정도밖에 안 보태주지 않았냐? 이 정도 재산이면 아예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줘도 됐을 텐데.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동안 장모님 재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한마디를 안 했냐? 나랑 바로 끝내려고 일부러 말 안 했지? 어? 억지 좀 작작 부려. 나도 당신 어머니 재산 어느 정도인지 몰라. 굳이 서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결혼하는 순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건데? 야,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이거 순 사기꾼이네. 그만 좀 하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유, 이제야 문을 열어주시네. 건물주 장모님. 그동안 신분 숨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 5년 동안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살다 빚 숨기는 집은 봤어도 재산 숨기는 집은 또 처음 보네. 나한테 재산 나눠줄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에? 이미 둘이 갈라섰는데 내 재산이 이건 말건 그게 자네랑 무슨 상관인가?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가게. 자네 얼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내 딸 몸고생 마음고생 시킨 놈이랑은 상대도 하기 싫네. 아, 솔직히 장모님이 재산만 안 숨겼으면 따님이 몸고생 마음고생 시킬 일은 없죠. 제가 왜 장모님 따님을 못 살게 굴었는데요? 고작 해온 거라곤 전세금 1억 보태준 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거든. 내 친구 와이프들은 죄다 집안이 짱짱해서 강남 아파트에 혼수도 최고급으로 다 맞춰줬다는데 난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가난한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건가 서글퍼서 그랬다고. 야, 근데 그게 아니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 친구들은 죄다 전문직이잖아.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난 거고. 넌 중소기업 차장 자리 간신히 유지하면서 뭘 바래? 그리고 너는 1억이라도 마련해왔니? 5년 일했으면서 고작 3천만 원 모아온 게 다면서 겨우 그거 갖고 날 무시하고 못 살게 굴었다고? 임신만 안 했어도 너랑 결혼 생각은 안 했어. 어머니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 생활 5년 동안 유지하는 거 꿈도 안 꿨고. 그래 놓고선 어디서 행패야? 빨리 꺼져. 아, 그 와중에 내 조건을 따지고 있었나 보네. 나 참 기가 막혀선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돌아가지. 장모님, 장모님 재산 절반은 저한테 내놓으셔야겠는데요. 그럼 갈게요. 그럼 아예 눈앞에서 꺼져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내가 자네한테 왜 재산을 절반씩이나 줘야 되나? 당연히 사위도 자식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 이혼이에요.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붙어서 살았겠지. 근데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건 피차 피곤한 일이니까 그냥 깔끔히 재산 절반 받고 물러서겠다 이거예요. 그 편이 장모님도 낫지 않나? 당신도 마찬가지고. 단단히 미쳤구나. 말이 되는 소리래. 이혼한 마당에 네가 왜 우리 엄마 자식이야? 네 엄마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꺼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나랑 다시 만나던가.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어? 진정 너가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음. 알아서 잘해줬지. 아, 너가 네 무덤 스스로 판 거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꼈어. 너 별 볼 일 없는 자식이란 거 짐작하면서도 얼마나 잘해줬냐고.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들어? 장모님 돈이었으면 우리 엄마 진작 살 수도 있었잖아. 안 그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건 유감인데 그게 나 때문은 아니지. 네가 그랬잖아. 효도는 셀프. 아들인 너가 잘 챙겼어야지. 내가 아무리 옆에서 잘 보살펴드리면 뭐하니. 자식이 효도를 미루는데. 엄한 데 탓돌리지 말고 가서 네 인생이나 잘 살아. 간신히 유지한 차장 자리 뺏기지 말고. 지금부터 5초 살 건데 그 사이에 안 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5, 4, 3. 내가 그깟 경찰이 무서울 줄 알아?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뭐야? 뭐긴 뭐야, 구정물이지. 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특별히 찬물 섞어서 부어봤어. 어때?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아님 더 부어주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산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음. 사위 혼자 내 식구 먹여 살리는 거 안타까워서라도 최대한 강남 집이라도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쟤 혼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져가게 두자고? 어림도 없지. 그럼 내가 내 자식한테 재산을 주지. 이미 이혼해서 서류상으로도 분리된 인연한테 뭐하러 재산을 나눠줘? 이거 안 되겠구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만 좀 해요. 몸에서 냄새 나잖아. 원래 사람 자체가 쓰레기니까 쓰레기 냄새 나는 건 당연하지. 빨리 안 꺼져. 안 되겠다. 그냥 경찰 불러야겠다. 그 사이에 구정물 좀 더 가져와야겠네. 간다고요. 지금 갈게요. 진짜 너무 드러네. 너 나중에 보자. 비록 우리가 이혼했지만 나 애들 아빠야. 아무리 관계가 없다 해도 관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라도 재산 물려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속였다니까요.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요. 글쎄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어야 될 일인데요. 무슨 위자료를 청구해요? 하대했다면서요. 5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 들게 하고. 그거 요즘 다 이혼 청구감이고 위자료 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합의 이혼한 것도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무슨 법이 이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틀 후 건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연락을 안 받으니 내가 올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잖아.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진짜 애들한테도 잘할 거고 당신한테도 평생 충성할게. 장모님도 아예 모시고 살 수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 모시고 산 것처럼 내가 그 이상으로 장모님께 더 잘해드릴게. 그러니까 나랑 다시 합치자. 애들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나 안 찾아? 애들 조금 있음.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없이 어쩌려고 그래. 애들 핑계 대는 걸로 전략을 바꿨나 본데. 미안하지만 애들 당신 찾은 적 한 번도 없어. 하긴 찾는 것도 추억이 있어야 찾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방에 틀어박혀 자고 겨우 일어나서 하는 말이라곤 여자는 남자 수발 들라고 태어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조그만 애들이라도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 않았을까? 그래도 네가 내 아이 아빠긴 하니까 애들한테도 아빠 보고 싶은 말을 하고 했는데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 안 보고 살아서 좋다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아니? 너가 그랬지? 엄마 노릇은 못하더라도 며느리 노릇은 잘하라고. 그럼 너라도 아빠 노릇은 제대로 했어야지. 애들이 오죽했음 그런 말을 하니? 넌 자식 노릇도 못하고 아빠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한 최악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오지 마. 나도 그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시켰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냥 경찰 부르는 게 빠르겠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불러라. 내가 그딴 경찰 하나 무서워할 줄 알고. 일주일 후 남편 집. 전화도 안 받고 집 주소도 안 알려준다 이거지? 접근금지 처분받아서 건물에도 못 가보고 그렇다고 장모님 집 앞에 죽치고 있으면 또 구정을 뿌릴 수도 있는데. 미치겠네 정말. 그냥 이럴 바엔 나도 친구놈들처럼 주식이나 사서 떼돈이나 벌어볼까. 동식이 걔도 투자금으로 주식해서 대박 쳤다는데. 그래, 회사에서 일해봤자 얼마 받지도 못하는 거 그냥 한 방 노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벼락부자 될 수 있다 이거야. 니만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아. 나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어디 누가 더 성공하나 두고 보자고.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게 해줄게. 그때 가서 후회하지는 마라.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괜히 남자 망신 다 시키게 빌빌거렸네. 1년 후. 그 뒤로 전 남편은 소식이 잠깐 뜸해지다가
3달 전에 저희 건물 앞으로 찾아왔어요. 한겨울인데 봄 점퍼를 입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왔더라고요. 왜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퇴직금이고 그동안 모은 돈이고 다 주식에 꼬라박았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며 거짓 신세나 다름없다고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이미 집도 넘어가서 갈 곳이 없어 서울역에서 뒹굴고 왔다 하면서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되냐고 물으니까 또 애들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애들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했으면서 양육비도 띄엄띄엄 보내주다가 최근엔 아예 보내지도 않아서 그냥 애들 아빠도 포기한 건가 싶었는데 분리할 때 돼서야 애들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니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증오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랑 더 연락했다간 애들한테까지도 피해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물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지금 사는 집보다 평수가 아예 큰 집을 구해서 엄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꿨고요. 그렇게 전 남편이 아예 못 찾아오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애들도 다행히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저도 조그만 상가를 얻어 향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손님이 많아서 하루하루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어요. 엄마도 수술 이후 재활을 꾸준히 하셔서 이제는 편하게 거동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는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나는데요. 애들도 첫 해외여행이라 들떠하고 엄마도 딸, 손녀랑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어서 여행날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가끔씩 어머니 생각이 날 때도 있는데요. 물론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지만 늘 제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신 어머니기에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머니 낙골당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번도 안 와봤는지 먼지가 가득 끼어 있더라고요. 꽃도 하나도 없고요. 괜히 속상해서 낙골함도 깨끗이 닦아드리고 꽃도 알록달록한 걸로 꽂아드리고 왔어요. 하늘에서는 어머니가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